그리고 맞다. 네. 우리가 그거 안 해줬잖아요. 네네. 아까 우리 얘기했던 방통위 관련돼가지고 예. 오늘 해야 됩니다. 뭐 나왔다 그러죠? 결정 집행정지.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죠. 아주 뭐 굵직한 사안이 하나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거 예. 오늘 그 해석이 좀 엇갈리던데 일단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예. 일단은 방통위에서 이진숙이 막가파로 밀어붙였잖아요. 그렇지. 위법 사안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문진 이사들이 갔다가 이제 행정법원에 이제 소위 말해서 가처분 신청을 예. 한 거예요. 네. 뭐 법적으로는 이제 집행정지라고 하죠. 했는데 이게 원래 신문기일이 8월 9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에 만료가 되는데 예. 8월 9일날 판사가 잡으니까 이 신문기일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빨리 잡아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는 법원에서 방통위 이진숙한테 경고장을 날리는 의미다. 그래서 방문진 이사들 원고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기대 섞여서 봤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오늘 결정문을 딱 받아봤는데 집행정지를 8월 26일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기한을 딱 정해서. 네, 그래서 원래 이게 되게 의아한 거거든요. 원래는 1심 판결 종료 시까지 집행정지를 하는 게 원칙인데 갑자기 일부 인용의 집행정지가 나오니까 아니 8월 26일이 무슨 의미야 이러면서 제가 막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이 있어요? 그랬더니 네. 배경이 있더라고.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야 이거 일부 원고들이 이긴 거니까 방문진이 좀 승리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MBC가 승리한 거야. 이사들이 승리한 거야.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야 이렇게 되면 일부 승소지만은 결국에는 방통위 뜻대로 26일 이후엔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방통위가 이긴 거야. 네. 라는 두 가지 견해의 글이 막 돌더라고요. 그럼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틀렸어요. 그래요? 네, 둘 다 틀렸어요. 둘 그래서 다 요거는 틀렸어? 제가 이제 행정법원에 근무하셨던 부장판사님한테 제가 또 확인까지 했는데 오. 저도 이런 거 되게 드물게 봤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예. 이게 신문기일을 연기를 했더만요. 신문기. 신문기일이 원래 8월 9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빨리 잡혔었는데 요 신문기일을 진행하고서 난 이런 결정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신문기일을 법원이 뒤로 미뤘더라고. 8월 16일로 미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신문기일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그랬냐면 그 16일날 신문기일을 잡았으니까 이사들이 8월 12일에 끝나잖아요. 임기가. 그럼 효력이 없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8월 12일에 끝나도 예?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걸로 하기 위해서 예. 일단 26일까지는 예. 집행을 정지시켜 놓은 겁니다. 아. 일단. 그래서 좀 더 판단을 보류해서 보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원고 쪽에서도 자료 무지막지하게 냈다 그러더라고요. 자료를 무지 많이.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검토하려면 시간도 필요하니까 예. 16일날 신문기일을 하고 그 다음에 26일 정도 전에는 법원이 결정을 내리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정지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라는 건 여러분들 그냥 처분을 내렸는데 방통위가 방맹이를 때렸는데 그 방맹이 때린 효력을 야 스톱해. 그 효력 없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일단 26일까지는. 그럼 네. 결론은 일단 보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류가 된 유불리의 거고. 문제는 아니고 일단 법원이 신문기일을 옮긴 걸 다 몰랐어. 신문기일을 옮긴 걸 누가 알아요? 그거는 그 번호 조회를 해봐야 아는 거, 사건 번호 조회를 해봐야 아는데 예.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또 신문기일 연기를 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신문기일이 언제로 잡혔냐면 이건 제가 아까 체크했는데 신문기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기일 변경 이렇게 나오는데 8월 9일에 잡혔다가 8월 19일로 바뀐 거예요. 19일로. 네, 19일로. 근데 신문기일을 19일로 잡았다는 근데 이제 결정문에는 26일까지 정지를 했기 때문에 네. 법원은 19일날 신문하고 26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26일 돼봐야 알겠네. 근데 이제 8월 내에는 결론이 나죠. 8월 내에는 방통위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 결국 만약에 집행정지를 그때 가서 인용해가지고 방통위 결정을 쭉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1심 때까지. 몇 달 걸려요. 6개월, 1년 걸려요. 그러면 지금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해있기 때문에 그렇지. 더 이상 임명을 못해. 예. 그 헌법재판소도 6개월 정지돼 있거든요. 예. 6개월 동안에 계류돼 있잖아요. 그렇지. 직무정지 상태잖아요. 예. 그럼 한 명 김태규는 의결을 할 수가 없어. 부위원장은 그냥 허수아비가 허수아비고. 그러면 네. MBC가 6개월 정도는 더 딜레이가 되고 예. 그러니까 그 수명이 더 연장되는 그 거죠. 6개월 동안은 신인규가 MBC를 또 나갈 수 있고 저는 일단 6개월간은 나갈 수는 있고 이제 시방시호는 주말에 하기는 좀 힘든 거지. 일단 나가니까. 오케이. 뭐 그런 약간의 역학관계가 있어서 저도 이제 이게 왜 그랬날 봤더니 네.
기를 바꾼 거를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아까는 그거에 대한 기사나 뭐 여러 가지 기자들의 평가의 글이 돌았는데 예. 둘 다 틀린 거죠. 둘 다 틀린 얘기가 된 거죠. 그럼 요게 서로, 맞습니다. 서로 뭐 원고 피고 우겨봐야 아무 소용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8월 지나야 아는 거예요. 예. 8월 26일 전에 결판 납니다. 8월 19일에 신문기일이 새로 잡혔으니까 이제 그때 내용을 다 들어보고 8월 19일에 잡혔어요. 19일에 내용을 다 들어보고 그렇죠. 결론은 26일 즈음에 한다. 그 전에 내린다. 그 전에 내린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 전에 뭐 하냐면요. 이제 자료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이미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결정문을 미리 써요. 미리 써놓고 신문기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나옵니다. 이틀 안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 신인규가 판사야. 제가 판사다. 예측해볼까요, 이것도? 요거 이제 뭐 자료가 없지만 예. 그냥 기존에 나왔던 여러 뭐 이제 또 제 경험과 뭐 이런 방통위의 어떤 이런 결정 과정이나 네. 그리고 MBC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방통위가 어땠는지는 다 알잖아요. 네. 요것만 이제 그냥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 네. 얼추 이런 결론이 날 것 같다. 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아마 우리 앵커님 기억하시겠지만은 MBC에서 가처분 권태선 이사장이 넣었을 때 그때 고법. 권태선이 이겼죠. 예, 예. MBC가 이겼고 KBS는 졌잖아요. 그래서 네. MBC가 지금 더 이렇게 연장이 된 건데 예, 예. 저는 이번에는 이제 그거랑 별개 사안입니다만은 별개입니다만은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취임하자마자 예. 2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위법해 일단 방통위가. 그 전에 했던 결정도 다 위법해 사실은. 예. 근데 다 하고 도망갔어. 그치. 탄핵이 무서워서 도망갔어. 2명이나 도망갔거든요. 이진숙이 세 번째잖아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현충원 참배도 안 가고 그냥 회의 불러가지고 야 방맹이 두드린다. 80명 원서 갖고 와라. 쫙 해서 6시간 만에 군사작전 하듯이 싹 다 임명 깔아버렸어요. 투표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투표용지에 체크도 안 돼 있고 자료도 그렇죠. 없어. 심지어. 근데 판사들이 다 그거 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절차도 보지만 예? 그렇게 해서 임명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 친여 성향 일색인 극우적인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걸 판사들이 보고 있어요. 심지어 과거에 결과까지. 이진숙 변호사까지 박문진 이사를 만들었어. 그 사람들이 그렇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걸 판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볼 때는 내용도 방송 장악이고 내지는 방송 파괴고 절차도 민주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과 법과 원칙을 다 형해화시켰고 게다가 5인 체제인데 제적 5명인데 방통위법에는 과반수 의결로 하라 돼 있거든요. 그럼 형님 오면은 원래는 다 구성해야 하는 게 맞지. 근데 이걸 못 하더라도 최소한 과반수 의결이라 그러면요. 3명은 있어야 과반수 의결이 돼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야 반대권이 보장이 되죠. 왜냐면 2명이면요. 1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안 돼. 그럼 반대권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 3명은 돼야 체계 적합적으로 봤을 때 방통위법상 3명은 제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제적 2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만 얘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만약에 판사가 문제없다라고 인용해주는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삼권분립은 죽습니다. 판사 방맹이에. 이진숙은 방맹이를 때려서 민주주의를 말살했지만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부에서 독립적으로 권리 보장의 최후의 보루거든요. 여기서 판사가 방맹이 때리는 순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죽습니다. 판사가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얘기 들어보면 안 때릴 것 같이 지금 그러니까 느껴지긴 제 하는데. 논리대로 하자면은 원고 승리, 그러니까 MBC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여기서 만약에 이진숙을 옹호해준다. 만약에 이진숙 땅땅땅 때려서 피고 승리로 해준다. 그날로 민주주의는 장사 지내야지. 저희 제사상 차려야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그때 진짜 군사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거라고 김종대 의원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99% 박정훈은 구속될 거라고 그렇죠. 예상을 했는데 특히나 군사법원이니까. 근데 군사법원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각을 됐던.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가 그렇죠.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는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니, 마지막이야. 여기 마지막이에요. 방통위 관련해 가지고 요거를 방맹이를 판사들이 그러니까 이진숙이 절차 위반으로 방맹이 다 때려놨잖아요. 내용도 위반, 결과물도 방송 파괴. 이걸 다 종합적으로 판사는 봐요. 그렇지. 그리고 자료 다 냈잖아. 다 읽어봐요 판사들이. 그리고 방통위법도 저도 방통위법을 해석할 줄 아는데 판사들은 더 모르겠습니까? 더 잘 알지. 꼼꼼하게 보겠죠. 당연하죠. 방송의 자유와 방송의 공익성과 방통위의 독립성을 중립적으로 운영했느냐를 판사들은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적 5명인데 5명을 못 채운 합리적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다 봐요. 근데 없잖아. 그렇지. 임의적으로 그냥 임명 안 했잖아. 네.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듭니다. 헌법재판소도 3명,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에서 333으로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국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난 6명만 임명해서 갈래. 국회 거 추천 임명 안 해. 그 헌법재판소 운영됩니까? 아니 운영은 돼요. 6명 이상이면 심리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적법한 헌법재판소냐는 거예요. 그렇지. 국민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통위도 똑같죠. 협의체 기구고 국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3명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안 해버리고 자기가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임명해가지고 다 해버린다? 그럼 이거는 독임제 기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제가 아니라 독임제 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의 잘못도 있고 이진숙의 잘못도 있고 이동관, 김홍일의 잘못이 지금까지 누적돼 왔기 때문에 여기서 판사가 방맹이를 때려서 이진숙을 제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는다. 전 그래서 판사님이 그래도 사법부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존중하고 그래도 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정치적 오염을 덜 됐다고 믿는 이유가 그래도 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 의무예요, 의무. 판사들. 그 저는 제 경험입니다만은 제가 이준석 당대표 축출 국면에서 제가 가처분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때 처음에 이겼거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당원 당규를 바꿔서 졌지만은 그때도 그 판사님이 황장수 판사지만은 황정수 판사가 남부지법 나름대로 그래도 원칙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도 정권 초기에 굉장히 그 정권과 각세우기 힘든 판결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1심에서 이겼어요 그때. 물론 이제 당원 당규 바꿔서 그 다음엔 졌지만은.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 사건에서는 당연히 이겨야만 하고 MBC가 여기서 만약에 판사가 이진숙 손을 들어주는 순간은 난 그냥 대한민국은 그날로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 볼 것도 없게 되거든요. 여기 영향을 주거든 이런 게 다 영향을 주고 사법부끼리는 다 영향을 좀 미칩니다. 그래도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계시긴 하죠.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까지의 이 방통위가 파행 운영됐던 과정을 지난 2년간 봐왔고 너무 심한 그 피크를 찍었던 건 사실 이진숙 지명 이후 또 임명 그리고 하루 만에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봤고 판사들도 봤기 때문에 다 봤어요 국민들이. 이거를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근데 언론계, 학계 모두 다 그러니까 법조계의 의견은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대표로 얘기했다고 하면 언론계, 학계의 의견은 다 동일해요. 이거는 분명히 뒤집히게 될 거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방통위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구의 성격을 아예 그냥 개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MBC를 지켜야 된다 만다 이런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예요. 정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린 게 있어요. 그때도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은 정상적으로만 법을 보면 이건 문제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번에 들어가서 한 이진숙의 행동은 2인 체제의 위법성 플러스 혹을 더 달고 들어간 거야. 혹을 뗀 게 아니라 혹 주머니를 2-3개를 더 달고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진숙 승리다? 이건 뭐 사법부도 문 닫아야지. 그렇지. 나라가 문을 닫아야 돼요, 형님 그때.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 뭐 저희 아버지도 법관을 지내셨고 제가 그래도 판사들에 대해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판사들이 거기까지 타락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양심적으로만 한다 그러면 이진숙 손을 들어줄 수가 없다. 양심적. 왜냐면 판결문을 쓸 때 이진숙 승리로 쓰려면 너무 어려워. 근데 원고 승리로 쓰려잖아요. 판결문이 술술 써집니다. 왜? 법과 원칙대로 하면 원고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고 그러니까 신청인 승리. 그리고 이제 이진숙이 피신청인이거든요. 방통위 패배. 전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하나는 서울고등법원 판례도 있지만은 이건 집행정지 사건이거든요. 본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애지간하면 집행정지는 인용해 줍니다. 애지간하면 왜냐면 억울하니까. 1심 때까지 그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회복될 수 없는 피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버리면 이 사람들은 회복이 안 돼. 그 윤석열 대통령도 집행정지 인용해 준 거예요. 맞아. 그때 윤석열 옛날에 기억나시? 2019년도가 20년도에 2020 추윤 갈등. 추윤 때 2021년도 3월에 그때 윤석열 집행정지 인용해 준 겁니다. 행정법원에서. 맞아. 똑같은 결과 나올 거다. 전 윤석열이 부메랑으로 당할 것이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야, 이러면은 정확합니다. 여기 이러면은 월요일에 예상했던 대로 주말에 신규 변호사가 뉴스하이킥을 내려올 이유가 없겠네요. 열심히 하시고. 아까 그 대변인들 제가 다 얼굴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